안녕하세요. 의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출발 준비에 들어가 보죠. 개장 전에 봐야 될 이야기들 압축해서 살펴드립니다. 간밤 내용은 역시나 일희일비였습니다. 트럼프의 파워를 확인했던 간밤 흐름.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었죠. 사실상 불안했던 미국장, 유럽장을 반영하면서도 그래도 하루 뒤면 관세 경감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 장중 탄력 강했고요. 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관세 4배나 더 미국 대비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트럼프의 의회 연설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 우리 쪽에 반박도 정부 쪽에서 있었죠. 그래서 12시 구간에 1,460원까지 튀었던 환율은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하루 동안에 그리고 매일매일이 트럼프의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체크해봐야 될 3가지 포인트입니다. 개장 전에 봐야 될 이야기는 여전히 관세라는 이슈 안에 있고요. 그리고 비미국 쪽으로 힘받아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간밤 흐름은 유가의 급락과 달러의 약세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 쪽에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104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비미국, 그러니까 유로와 초강세 움직임에 힘싣고 있고요. 미국장 그래도 가까스로 상승하긴 했지만 유럽만큼의 강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3대 지수의 급등 랠리 움직임 속에 우리 쪽의 힘은 또 방산주에 실리게 될지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추가 강세가 나왔던 LNG 관련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죠. 첫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관세 전쟁 속에서 격화보다는 안도하는 흐름으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움직임이 나왔던 안도했던 쪽은 바로 자동차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왔죠.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 관련해서 관세 경감 정책 나올 거라는 게 어제 전날에 하워드 루트닉 상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의회 연설에서는 특별한 힌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로는 수입차 관세 한 달간 유예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트럼프다운 이 세계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주의 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워낙 바닥권에서 정말 오랫동안 관세 때문에 정책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감이 없어서 저점까지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꽤 소심하지만 질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7%의 급등 랠리가 나왔고요. 포드가 6% 가깝게 상승, 스텔란티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숨통이 트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앞서서 이 유럽의 역대급 돈풀기라는 힌트를 잠깐 보시긴 했는데요.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럽 쪽의 자동차주들도 이런 정책 효과 받아가면서 폭스바겐, 벤츠, 르노, BMW 모두 다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종목들은 사실상 방향 자체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자동차주들도 어제 힌트 나오면서 일부 우리 현대차 기아와 함께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연속성이 되겠죠. 흔들리는 업황 속에서 내 방향성이 느껴진 거야. 좀 익숙하시죠? 리포트 제목인데요. 이 노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버스커의 이 드라마 OST 노래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옛 연인의 샴푸 향기가 나타나면서 그 그리움이 사무쳤다.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현대차의 질주에 대해서 굉장히 잊고 지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만큼 소외받았던 종목이 자동차주라고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 연인만큼이나 그리운 현대차의 방향성, 그 향기가 이제는 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꼽고 있는 주목해야 될 3가지입니다. 잠재력, AI, 로봇, 배터리, 그리고 SDV,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이죠. 자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현대차가 공개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차의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 중심으로 해서 꽤 기술력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M, 웨이모, 도요타, 엔비디아, 삼성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협업의 움직임을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이 안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 이상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화된 움직임이 올해, 내년, 원년을 펼쳐갈 것이다 라고 현대차증권은 꼽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업황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호적인 환율의 움직임, 지금 달러가 뚝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원달러 환율 NDF 기준으로 1,440원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어제 고점 대비 거의 20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준 자동차 수출 대표 종목들의 움직임 안에서는 꽤 높은 움직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이 환경 안에서 판매 데이터만 조금만 힘받아 간다면 분명히 주가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이 미국에서의 점유율 5.1%로 탄탄하게 지켜가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경기가 지금 최근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1월 유럽 판매 성장 지표 YOY로 38%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논 US, 그러니까 미국 없이 안보, 미국 없이도 자체적인 자구책을 끌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액션 플랜에 힘받아가면서 전동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면 현대차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현대차 지금 싼 거 아시죠? PR 기준으로는 3배에서 4배 정도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 가단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본 것처럼 물론 싸다고 해서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협업 구체화,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주가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넘어가 볼까요?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은 주주 환원 정책 나오게 되면 주가 촉매로 더 가파르게 움직일 거야 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GM, 웨이모와의 어떤 협업 움직임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현대차 부품주들의 움직임까지 기대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 화신, 서현이와 마찬가지로 엘라바마 쪽으로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 이야기 나올 때 비교적 그래도 좀 안전지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호 하이텍도 테네시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GM과의 협업 움직임 속에 우리가 미국 공장을 활용하게 된다면 더욱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자, 최근 현대차의 주가 잠깐 체크하고 갈까요? 최근에 52주 신저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20만 원 깨졌고요. 쭉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신저가는 18만 9,200원까지 내려앉았네요. 기아나 다른 부품주 단은 그래도 저점을 지켰거든요. 지난 11월 저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관세 전쟁에 대한 타격이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더 크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 증권에서는요, 지금 너무나 싸고 조금의 주가 촉매제만 확인한다면 지금 사실 방향성 자체가 바로 우상향은 아니지만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 얘기 같지만요,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채권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현대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귀 기울여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 논리에서 봤을 때 어제 이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우려감이 안도로 바뀌면서 좀 폭발했던 쪽이 앞서 보신 자동차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가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독일의 역대급 돈풀기 이 부분을 잠깐 저무거먹하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논 US, 그러니까 비미국에 힘받아가는 움직임이 연초 들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인공 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미국이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소외주들에게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중국입니다. 독일이 간밤에 조금 더 구체화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기독사회당 중심으로 해서 좌파 정치권 이쪽 안에서 10년 동안 돈을 풀 건데 768조 원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 명확하게 제한을 풀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채 한도를 사실상 다 풀겠다, 해제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 GDP 안에서 어느 정도 부채 한도로 벗어나면 안 되고 국방비 지출도 제약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지금 불안한 미국 없는 안보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국방 벽을 채워나가겠다라는 움직임에 있어서 진짜 돈을 풀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이번 부양책으로 독일의 GDP가 올해에는 0.2% 늘어나고
내년엔 0.7%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은에서 발표한 우리의 성장률만 보더라도 1.9에서 1.7%로 내려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양책으로 0.2%가 당장 올해 증가된다면 그 측면에서는 파급 효과가 꽤 크다라는 것을 체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대표 방산주인 라인메탈의 주가 보시죠. 사상 최고가의 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스프 화학주, 지멘스 인프라 관련주, 독일 방산주인 라인메탈까지 계속해서 이들이 지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힘받아갈 수 있는 쪽은 우리의 방산주입니다. 이쪽 내러티브 계속 힘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 고민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당잠사 시간에 매번 전해드렸던 내용이 포트의 필수템인 건 알겠는데 뭘 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차트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신고가 라인 어제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살짝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밸류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는가? 다만 수주라는 측면 그리고 유럽이 진짜 돈 풀어서 만약 독일과의 경쟁사 측면에서 수주를 따간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인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만 원을 넘어서서 80만 원 지금 증권가의 목표 주가까지 아직 여력이 남아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 대장주를 담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시죠. 이 부분 여쭤볼 거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매, 키맞추기라는 키워드에서 본다면 최근 힘 받아가는 방산주 큰 틀에서 좀 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종목, 바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달 들어서면서 2월부터죠.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타면서 5만 원 밑에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지금 7만 원 목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고점 얼마 안 남은 수준에서 돌파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뚫려가는가? 사실 유럽과의 노출도에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가 높은 노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대장주인가?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힘받아갈 수 있는 소외주를 택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같이 녹여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관련주들 쭉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미국, 유럽에 힘받아간다면 우리 쪽의 기회는? 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디어 하나 더 제공해드립니다. 바이 유러피안 전략이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유럽 내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좀 구제하고자 지금 EU 쪽이 성장이 워낙 약하고 그래서 전기차 캐즘을 아주 대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쪽이 바로 EU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정리 쭉 정리해드렸는데요. 돈 풀겠고 배터리 부스터 정책 패키지 내놓을 거고 배터리 셀 부품, 유럽산 요건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 자체는 곧 발표할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럽에 현지 공장 갖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까지 보조금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는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게 좀 아쉽거든요. 이 부분은 증권가의 평가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U 액션 플랜 발표되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증권에서는 만약에 보조금과 관련돼서 명확한 지급이 나온다면 셀사가 가장 힘받을 거고 만약에 이 광물과 관련된 조건이 구체화된다면 2차전지 소재가 더 강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하진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EU 정책 호재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의견 감안해봤을 때 3월 월간 이틀 동안 빠진 이 흐름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종목 선택까지 보셔야겠고요. 지금 3월 월간으로 봤을 때 이 맨 끝에 있는 쪽이 46파이 삼성 SDI 쪽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선 한빛레이저가 올랐고요. 지금 인터배터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따로 봤을 때 이쪽이 더 기회가 있는지까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튀어올랐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화면상으로 왼쪽이죠. 네, LNG 관광주들 어제 시간의 등락이고요. 어제 더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른쪽에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대다수 상한가까지 지켜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관세 카드의 대표 주자가 바로 조선과 LNG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쟁이 격화되지 않아서 힘이 살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일까요? 기회까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당잠사였습니다.
네, 동시효과 흐름 보면서 Q&A로 앞서 보셨던 브리핑 내용들 두 분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수가 나란히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특히 코스피에 힘받아가는 힘이 꽤 강해 보입니다. 코스피 1% 이상 상승으로 2,585선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IT 투톱도 상승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된 것에 대한 기대감, 안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제시해드렸던 현대차 쪽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김성훈 대표님, 현대차 지금 2% 반등으로 드디어 20만 원을 지지하나 싶습니다. 간밤 미장에서 자동차주가 모두 다 질주를 보였거든요. 지금 모아갈 시기인가? 안도랠리 어디까지 나올까요? 네, 지금은 뭐 부담 없이 사도 될 시기가 아닌가. 뭐 빈집털이 개념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 섹터고요. 현재 보면은 미국 쪽도 마가의 일환으로서 사실 캐나다, 멕시코의 전체 이제 이 자동차 수입원에서 22%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향 수출이 7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가폭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일단 현대 기아차 관련돼서 부품주 쪽은 사실 관세에 대한 뭐 악재 리스크는 일단 투자 심리적으로도 해소가 많이 됐다. 그리고 너무 쌉니다. 이제 밸류에이션도 지금 4배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1월, 2월 유럽의 매출 증가폭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이라는 말을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 하단에서는 전체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한 5% 정도는 추가로 담아도 된다. 좀 좋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예요? 예, 일단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센티멘트적으로 일단 악재는 해소가 됐으니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전략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SL이나 화신, 뭐 현기차, 현대모비스까지도 뭐 일단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아가기 전략 유효하고 SL 단기적으로도 괜찮다. 3%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주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슈팅이 눈에 띄네요. 어제 강했던 한국항공우주보다도 대장인 한화 에어로 쪽으로 더 힘받아가네요. 독일의 역대급 돈풀기의 대표 수혜주인가? 너무 비싼 이 구간에서 이정호 팀장님, 여기에서의 전략은 여전히 보유자들 영역이에요? 저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된 악재가 뭐였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종전이었던 것 같아요. 종전이 될 경우에 방산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런 심리가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종전이 돼도 독일에서 방위비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자주국방을 더욱더 올릴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물론 높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안 간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아니면 중소형주에서는 코츠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보합권 출발인데 괜찮다 하셨고, 코츠테크놀로지 2.7%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중소형주로도 괜찮은데 지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자꾸 남네요. 감안해 보겠습니다. 두 분 그럼 어떤 종목으로 공략 지금 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김 대표님, 미코 주셨습니다. 좀 의외의 종목인데 어떤 포인트예요? 네, 일단은 포인트는 펀더멘탈인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349%나 증가폭을 기록을 했고, 이제 미코는 우리가 그 한미 반도체에서 말하는 TC본드에서 숄더버를 녹여서 이제 접착을 해주는 그런 장비를 이제 우리가 매출을 해주고 있는데, 펄스 히터라고 해가지고 HBM의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의 매출, 그리고 주요 고객사도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TSMC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뭐 디램의 칩의 이 필연적으로 두께가 얇아지고 이제 이 적층이 많아지면서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TC 본딩인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열관리 펄스 히터를 매출을 하는 쪽인데 실적도 실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대중공업의 파워 시스템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예. 거기에 따라서 LNG 관련된 이제 모멘텀까지 보유했다고 LNG.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코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까지의 움직임, HBM TC 본딩 관련한 키워드, LNG 키워드 같이 기억해 주세요. 미코였고요. 이정호 팀장님은 현대코퍼레이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여전히 재건이에요? 재건이 저번 주에는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그중에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을 갖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는 지사가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전쟁 터지기 전에는 부품 산업이나 아니면 했던 부분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자재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만 재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러시아 재건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는 현대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지금 차트는 생각보다 고점인데 뉴스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시초가 이하에서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짜리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 막판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튀어오르는 주인공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쪽,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대표 수혜주 종목입니다. 관광 관련해서 동양철관이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19%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DK락도 두 자릿수의 급등 출발 예상됩니다. 두 종목 다 시총이 좀 작긴 합니다. DK락은 12%의 급등으로 9,860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투사 쪽 강하고요. 필요사 AI 관련해서 매각설 다시 한번 힘받아가면서 시간에서 튀어 올랐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유념해 보셔야겠고요. 옵트론텍이 7%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티라유텍 같은 로봇 몇몇 종목들 어제 이어서 추가 강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나란히 상승분 들어와 있는데요. 개장 중계에서 보다 자세한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